안녕하세요. 나싱다의 스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싱가포르 생활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드렸었어요. 그동안의 댓글들에 제가 거의 다 답변들을 드렸었는데 아직 대답을 못 드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의 댓글을 보면 싱가포르 비싼 나라다. 거기 왜 사시나요? 한국으로 그냥 돌아오세요. 저 같으면 그 나라 안 가고 다른 나라 갑니다. 그러시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도 이어서 이러한 댓글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로 오기로 결정한 스남님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함께 못했었거든요. 근데 또 스남님께서 오랜만에 또 찾아왔지 않습니까? 또 뭔가를 또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리운 스남님 얼굴 한번 불러볼까요? 스나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요즘에 방송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기다리고자 그분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자고 돌립니다. 싱가포르는 거의 매년 가장 비싼 도시로 뽑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1위를 했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블룸버그, 싱가포르는 연이어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정말 비싼 도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서울, 한국이 7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절대 물가가 싼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를 산다 가정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세 나라가 1, 2, 3위를 했습니다. 현대 소나타를 산다고 하면 싱가포르에서는 8천만 원 혹은 9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하기 너무 힘든데. 스남님, 우리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왜 이 비싼 싱가포르에 많은 지출을 해가면서 계속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정도 지출이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저희 한국에서의 삶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냥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5년 동안은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살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때 이미 제 소비 패턴은 검속, 절약으로 몸에 배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싱가포르 달러 200달러로 한 달을 사는 제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한국에 살았다면 저는 아마도 엄청나게 비싸진 서울의 집값을 부러워하고 엄두 못 내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겠죠. 물가, 집값, 전세가 이런 것들은 하키스틱처럼 오르지만 제 월급은 이렇게 계단처럼 천천히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리게 됐고요. 물론 싱가포르만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싱가포르도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저도 다른 나라를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흔히 호주나 캐나다 쪽을 알아봤었어요. 미국도 알아봤었고요. 호주 쪽에서 오퍼를 몇 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도 보고. 하지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세금을 제하고 나서는 제가 어떤 연봉적인 측면에서 딱히 큰 메리트가 없었고 제가 약간 이렇게 눈높이를 현재 하는 일보단 살짝 낮춰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어플라이 했을 때만 인터뷰 요청이나 답변이 왔었어요. 그럼 여기 싱가포르는 어땠나요? 네. 먼저 연봉적인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싱가포르에 많은 분들이 물가가 비싸니까 연봉도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물가 대비 싱가포르 대졸 초봉은 절대 높은 게 아니에요.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떨 땐 낮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인들은 그 연봉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결혼을 하더라도 집을 사는데 큰 돈이 들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학비가 들지 않아요. 맞아. 저희 같은 외국인들과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반면 정말 고소득자들이 한국에서보다 흔히 볼 수 있어요. 맞아. 그분들의 연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의 평균 연봉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절 초봉, 워크홀리데이 비자, 인턴 이런 비자로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외국인으로서는 싱가포르에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에요.
또한 그 연봉으로 일을 시작해도 그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연봉 상승률이 굉장히 미비한 나라거든요. 이런 이유로 싱가포리언들조차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뭐 2, 3년 주기로 이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직이 빈번한 나라예요. 저도 영주권을 받기 전에 3번의 이직을 했었거든요. 제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 모든 경력을 인정받고 왔고요. 좀 연봉을 나쁘지 않게 받고 왔어요. 처음에. 싱가포르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최적화된 나라예요. 여기에 노후복지와 뭐 어떤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외국인도. 제 주변에 뭐 캐나다, 호주, 프랑스 뭐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복지 때문에 왔을까요? 노후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에요. No.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요. 제 친한 호주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주에서 싱가포르 넘어올 때 약간의 연봉 상승률이 있었는데 체감상으로 느끼는 건 거의 연봉이 2배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싱가포르는 소득세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2만 불, 한국 돈 1,600만 원을 1년에 벌면 세금이 아예 없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숫자로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연봉을 1억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통장에 한 650 조금 안 되게 찍힐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억을 받는다 하면은 770만 원 정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은 물론 미리 떼고 주지는 않아요. 싱가포르는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실제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딱 떼갑니다.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많이 벌면 벌수록 한국과의 격차는 더 커집니다. 왜냐면 싱가포르는 최대 세율이 22%예요. 하지만 한국은 38%죠. 고액 연봉일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또 세금이 없어요. 내가 우는 게 누가 보면 많이 번 줄 알겠는데. 아 그리고 로또도 세금 없잖아. 예, 여기 사람들 복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줄이 진짜 길어요. 줄도 길고 뭐 상금도 뭐 40억, 80억 되는 게 되게 흔해요. 근데 당첨만 된다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금액이 높을 때마다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사라고. 당첨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만큼 이제 그 외에도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와이프 영상에서 뭐 커스는 공유했지만 소득에 대한 얘기가 빠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예리하신 분들이에요. 궁금한 거지.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정확한 소득을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제 매니저가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모든 걸 관리해요. 제가 일정 생활비를 와이프한테 보내주고 와이프는 그 안에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소비는 항상 동일해요.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보가 잘 모으니까.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싱가포르에 왔을 때의 지출과 지금의 지출이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맞아. 학비 때문에. 네. 하지만 6년 동안 저의 연봉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불쌍하다. 용돈이 적다. 200으로 어떻게 사냐. 그래. 맞는데요. 사실 제가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더 못 쓰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돈을 쓴다면 저는 제 가족들하고 같이 쓰는 게 더 좋지 제가 따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딱히. 남편은 얼마를 벌어도 지금의 생활비를 아마 쓸 겁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 이 가격으로 아마 살 거예요. 너무 짠내 나나? 근데 좋게 말하면 짠내지 나쁘게 말하면 그지같이 사는 거야. 뭐 그지같이 산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왜 저희가 전략을 하면서 살까요? 바로 집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꿈은 집을 갖는 거예요. 집을 갖는 거예요. 집을 갖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는 항상 지출을 소득과 별개로 항상 먼저 디파인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그 지출을 넘기지 않았고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그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라도 그 이상을 벌었었어요. 그 소득 이상으로 어떻게든 맞추자는 게 제 경제활동의 가장 1순위였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깜놀 하실 거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가끔 달리는 저희에게 이제 궁금했던 댓글에 대해서 답변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멘트 알지? 자,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